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어, 오늘 시간은 푸드라마 시간입니다. 오늘 푸드라마의 제목은 설계자의 폭주입니다. 어, 업무 설계자의 폭주로 인한 프로젝트 운명이 흔들린다. 예, 오늘도 굉장한 제목이죠. 예, 어, 푸드라마 이제 한 두세 편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푸드라마 많이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음, 부족하나마 시작을 해봤는데 어, 어, 굉장한 반응보다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많은 위안이 되고 앞으로도 어, 어, ITPM 가이드를 위한 어떤 새로운 컨텐츠에 많은 그 그래도 조그마나마 일조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그 리얼 드라마, 푸드라마에 대해서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이란 전문 가이드 크몽에서 계속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없는 프로젝트 드라마, 푸드라마, 업무 설계자의 폭주로 인한 프로젝트 운명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ITPM의 어떤 리스크 요인 중에 제가 6가지가 정도 된 것 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고급 설계자 그리고 그 어, 개발자 고급 개발자의 어떤 그 탁월한 업무 능력을 뛰어넘어 PM의 영역에 접근하여 프로젝트가 자초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여전히 스파이더맨의 어떤 그 타이틀을 따서 그 인물들을 매핑시켜서 재미있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푸드라마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무는 100% 리얼이고요.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가공을 과장되게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푸드라마는 그 프로젝트 PM을 기준으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그 진단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포커싱을 PM으로 맞추다 보니까 다소 그게 나온 리스크 요인의 그 수행사의 어떤 팀원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 사례는 그 업무 설계자입니다. 업무 설계자의 롤은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보통 그 업무 설계자의 롤은 그 분석 설계 기간이죠. 분석 설계 기간에 그 보통 현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석 설계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 현업한테 그 인터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사항 정의는 사업수행 계획서나 요구사항 정의서를 아마 PM이 최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구사항 정의서가 작성이 되면 그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준으로 현업한테 메일을 보내고 시간 약속을 정한 다음에 인터뷰 질의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요구사항이 정리가 되면 상세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산출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화면 정의서나 화면 설계서를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수행사에서 화면 정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수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면 설계서를 바로 작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보통 자기네들이 상세 요건에 해당되는 그
2B 화면을 그려서 PPT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그린 다음에 요구 사항들을 또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기준으로 그 2B 모델을 대략적으로 현업에서 요건을 정의해서 주면은 그것을 이제 화면 정의소로 옮겨서 실제 이제 그 업무 설계자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 화면이 개발이 되면 그 화면 정의서에다가 현행화된 화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 설계자의 그 롤은 통상적으로 분석 설계할 때 요건에 대해서 이제 상세 요건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하고 이제 현업이랑 요건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그 롤인 거죠. 예. 근데 이 푸드라마에서 리스크 요인이라고 봤던 이유는 자, 업무 설계자가 그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준으로 요건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세 요건에 대해서도요. 근데 이제 그, 그 요건에 대해서 보통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보통 한 줄씩 이렇게 RFP 기준으로 적혀 있잖아요. 요거를 상세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업 범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추가 요구 사항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그 개발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개발자가 그 요건을 자기가 자기가 하는 뭐 단위 프로그램 작성 그 기간 안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추가 작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PM하고 개발자하고 업무 요건을 정해서 그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WBS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계획표를 다 짠 상태에서 추가 요건이 들어오거나 그 추가 요건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 과업을 지나서 업무 지연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을 시스템 구현을 하다 보면 그 보통 그 사원 정보에 대한 부분이 그 웹 화면에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사원 정보를 표시할 때 부서도 보통 따라오게 됩니다. 부서도요. 그러면은 부서랑 사원 정보는 이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는 인사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인사 정보를 보통 H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서에 HR 연계라고 이렇게 만약 적혀 있다면 그거는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HR 연계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HR 시스템에서 2B 시스템의 연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방식이 전문 방식도 있을, 리얼타임으로 하는 전문 방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야간에 배치 형태로 개발이 돼서 배치가 밤에 돌아서 인사 정보를 야간에 끌어오는 그렇게 해서 정합성을 맞추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 부서 정보를 표현하는 부분이 요구사항에 있다고 하면 그 통상적으로 어, 기간계 시스템 그런 관리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 관리자만 보통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그 몇 명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원은 많지만 해당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는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서 정보가 굳이 HR을 인사 정보를 연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 투비 시스템의 그 관리자만 인사 인사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사번이나 사원 번호나 이런 것들을 테이블화 시켜서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분이 필요하면 뭐 관리부 이런 식으로 부서를 표현해줘서 두 개의 테이블로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로그인 처리할 때 그렇게 로그인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T 현업에서 욕심을 부려서 욕심을 부렸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파워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사항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사정보를 연계해달라고 요구사항에는 분명히 HR 연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HR 연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업무 설계자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 제가 볼 때는 HR을 연계하는 거는 굉장히 보통 한 중급에서 고급되는 개발자가 2, 3주 이상은 해야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멤버스가 꽤 나가는 거죠. 2, 3주 동안 그것만 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정의서에는 단순하게 부서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부서 정보나 사원 정보를 관리자의 사원 정보나 부서 정보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HR 연계라고 추가 요구사항을 만약에 업무 설계자가 그냥 받았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PM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그 하나하나 요소 요구사항들이 이게 커져 버리면 결국은 사람을 더 불러와야 되고 개발자가 지연 요소가 발생되고 결국은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오늘 설계자의 폭주에 해당되는 그 리스크 요인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이 프로젝트에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PM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현업이 봤을 때는 그 현업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업무를 하는 현업이 있고요. 단순 업무, 현업 업무만 하는 현업이 있고 그리고 IT를 운영하는 현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구사항 인터뷰나 상세 요구사항 협의를 진행할 때 보면 특히 IT를 하지 않는 현업 같은 경우는 IT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IT로 변환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IT 현업인 경우에는 IT를 잘 알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정보를 연계해달라고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업무만 하는 현업 같은 경우는 그게 인사정보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테이블에서 그냥 보여주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IT 현업 같은 경우는 딱 지켜만 봐도 이거는 인사정보를 연동하면 나중에 향후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기능들이 파워풀해지니까 당연히 요구사항은 짧게 한 줄이지만 HR 연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것을 업무 설계자가 피해과 상의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면 정말 한 사람의 한 달, 그러니까 보통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통합 테스트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 정도는 HR 연계는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한 사람의 1메먼스가 최소 0.5 메먼스에서 1메먼스가 생각도 안 한 메먼스가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부지기수로 많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자르는 사람은 결국 PM이 하는 거죠. PM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PL이나 업무 설계자가 얘기를 하다가 이거 사안이 크네. 그러면 이거는 PM과 협의해서 다시 피드백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거기서 요건을 받아버렸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 푸드라마는 업무는 리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사항을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업무 설계자는 아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B면 DB, 그리고 화면 설계도, 업무 설계도 가능하고, 그리고 업무 리딩도, 개발자의 업무 리딩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소스도 분석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갖춘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업무 설계자나 고급 개발자인 경우에는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요건만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업무 요건을 쉽게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HR 연계라든지 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DB를 마이그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DB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전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슈화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요건을 업무 분석할 때 잘 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건에 대해서는 PM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뛰어난 업무 설계자는 현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 요건을 직접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PM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업무 협의를 이미 다 업무 설계자가 맞춰놓고 PM한테는 통보만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그 그리고 주간 보고 때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이슈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현업 입장에서 볼 때는 PM은 이렇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못한다 하진 않지만 업무 분석 설계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개발 단계에 이르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업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시스템 구현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건에는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상세하게 정의하면서 이것들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PM은 맞서야 됩니다. 받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PM이 첨예하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 현업이 업무 설계자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PM한테 통보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업무 설계자가 이것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고 그냥 개발자에게 얘기하고 진행해버린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현업도 가면 갈수록 PM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업무 설계자가 편하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버리고 업무 설계자한테 얘기했어요. 요건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버린다면 프로젝트는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결론적으로는 PM이 관리가 안 되니까 일정 지연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가버린다고 해서 업무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 설계자는 이렇게 업무 요건을 나름 정리했지만 아까 HR처럼 그렇게 공수가 많이 드는 작업들을 하려면 사람을 반드시 데려와야 되고 추가 인력을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 인력이 그 보강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일정 지연으로 발생이 될 거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업무 설계자는 절대 안 질 겁니다. 왜냐하면 현업한테 미루겠죠. 현업이 이렇게 요구해서 나는 요건을 받은 거지 내가 결정한 건 아니다. 뭐 그러시면 PM님이 가서 협의하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시점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즉시 PM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미 현업한테는 오케이를 해버리고 현업한테 나중에 PM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을 통보식으로 해버리면 PM은 그거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거를 재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은 개발자이거나 그리고 업무 설계자라고 할지라도 요건을 오케이 이렇게라는 어떤 그런 그 사인을 받게 되면 그것이 PM이 아니더라도 요건은 받아들여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첨예하게 또 대립하거든요. 그래서 PM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팀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만약에 그 요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고 자기가 개발해 줄 거면 해도 좋다. 대신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자기가 케어할 수 없는 업무 설계자든 개발자든 케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PM한테 반드시 얘기해서 PM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 답변을 주는 방식을 하라는 것으로 팀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이런 업무 설계자가 만약 존재한다면 PM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 표현을 식물인간 PM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와 다를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PM이 있다 하더라도 주간 보고를 할 때 아까 드렸듯이 주간 보고를 하면 반드시 이슈 사항들이나 그 주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현업이 요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방어적으로 먼저 수행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요구사항인 경우에 현업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업이 PM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탁월한 능력의 업무 설계자에게 이 요건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업무 설계자도 PM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다. 얼마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죠. 그리고 주간 보고를 꼭 굳이 PM이 주도할 필요는 없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PM이기 때문에 PM이 해야 되는데 업무 설계자가 주도하고 설계자가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까 말했던 업무 설계자로 인해서 그 전에 A그룹의 개발자가 몇 명 있었고 B그룹의 개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그룹의 개발자에 그 말했던 아까 탁월한 능력의 업무 설계자가 있었고 이 업무 설계자가 전체 업무 설계를 해서 내린 거죠. 그런데 A그룹에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업무 설계를 현업에 가까운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A그룹에 진 건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A그룹에 있는 개발자들이 전부 다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A그룹과 B그룹의 어떤 파벌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A그룹의 개발자가 B그룹의 그 어떤 총괄 개념의 업무 설계자에 지쳐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물론 PM이 이것을 어,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PM이 지켜본 것만은 아니었을 텐데 어떤 PM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그룹의 그 개발자들이 두세 명의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중간에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 A그룹이 하던 것과 B그룹이 하는 게 있었을 때 업무가 나눠져서 개발이 되었을 텐데 A그룹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업무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말 PM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푸드라마는 PM의 포커스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설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PM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항상 모든 결정은 PM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PM한테 설명을 해주고 PM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PM을 서포트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PM을 능가해서 마치 PM처럼 모든 결정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PM을 무시하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현업이 묵인하에 그렇게 업무가 진행된다면 정말 프로젝트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극으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당 업무 설계자가의 잘못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PM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소지가 보였다면 먼저 PM이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PM이 먼저 나서서 그 업무 설계자의 어떤 어, 그 행동을 자제를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까 아니면 본인이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현업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무 설계자에서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어떤 업무 지연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에 없는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PM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업무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현업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전에 그 업무 설계자에게 이렇게 자제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결국은 이 어떤 업무 설계자의 폭주로 인한 어떤 발생되는 일정 지연이나 추가 요구 사항의 어떤 받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설계자는 절대 책임을 안 질 겁니다. 책임을 안 지고 PM한테 떠넘기겠죠.
PM이 어떤 그 잘못 사업 관리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면 현업도 유리한 쪽으로 그 자기가 유리한 쪽이 업무 설계자였으니까 아마 PM 쪽으로 어떤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겠죠. 그러니까 PM도 교체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그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책임들에 대해서 결국은 PM이 모든 책임을 지고 PM이 교체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푸드라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업무 설계자의 폭주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PM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업무 설계자의 그 탁월한 능력을 제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PM이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PM이 어떤 그 업무 설계를 다른 분을 들여서라도 쪼개서라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업무 설계자의 폭주를 막는 것이 훨씬 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음,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쨌든 그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도 PM의 몫이니 참 PM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 푸드라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 설계자의 폭주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분도 아마도 어떤 사연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라마는 앞으로 한 2, 3회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결말 부분에는 지금은 리얼 스토리라고 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두 명의 PM이 교체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PM으로서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 푸드라마의 결말 부분에는 제 심정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 어떤 스토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도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푸드라마는 앞으로도 이번에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그,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푸드라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이야기 차원에서 블로그도 계속 정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한번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 어, 코리아 루커에서 블로그도 계속 올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물 시리즈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PM 가이드 참 많이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감사드립니다.